전 세계의 범죄 사건을 알아보고 국내외 미해결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테리 범죄 사건의 신지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진 속의 장소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층이 많이 모여 살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비버리 힐즈입니다. 비버리 힐즈가 부유한 도시가 된 이유는 근처에 세계 최고의 영화사인 헐리우드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연예계에 투자를 하러 온 사업가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몰리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백화점이나 각종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쇼핑 단지를 형성하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버리 힐즈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재정을 보유할 수 있었고, 로스앤젤레스 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LA 경찰국의 관할이 아닌 독자적인 시 경찰을 운영하면서 최고 수준의 치안 시설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죠. 사진은 밤에 찍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왠지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 있는데요. 1989년 8월 20일이었습니다. 당시 테이스트 오브 LA라는 축제가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늦게까지 거리로 나와 축제를 즐기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날 밤 이웃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폭죽을 터뜨리며 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조금 시끄럽긴 했지만 사람들은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놀고 있다 생각하며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축제가 지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날 시끄럽게 주택가를 울렸던 폭죽 소리의 정체는 2시간 뒤인 자정이 가까워지자 밝혀지게 되는데요. 메넨데즈라는 이름의 부부가 집안에서 머리, 팔, 가슴, 다리까지 온몸에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이었죠. 주민들이 들었다던 여러 발의 폭죽 소리는 사실 누군가가 이 집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던 총소리였습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하고 경찰과 911에 신고한 것은 두 아들인 조셉과 에릭이었어요. 두 사람 말에 의하면 자신들은 이날 밤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관람한 뒤 시민광장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집 문이 열려 있었고 평소라면 부모님이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인데 거실 불이 켜져 있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집안을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눈앞에 보인 것은 거실 소파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 얼굴의 반 이상이 사라진 채 피를 흘리고 있던 아버지 호세 메넨데즈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온몸에 총을 맞아 사망한 어머니 메리 메넨데즈의 시신이었죠. 끔찍하게 살해된 부모의 시신을 직접 목격한 형제는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부모님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는 신고에 즉시 지역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됐죠.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깬 비버리 힐즈 주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해하며 다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건 현장이던 저택 앞은 경찰의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얼마 후 메넨데즈 부부의 시신이 집안을 빠져나가 구급차에 실리며 두 아들이 오열을 하고 있고 따라 나오는 모습이 보이자 주민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탄식을 쏟아내며 걱정과 무서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 총격 사고를 맡은 담당 수사관은 메넨데즈 부부의 두 아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다고 그래요. 아직 학생인 21살의 조셉 라일 메넨데즈와 18살이던 에릭 갈렌 메넨데즈는 끔찍하게 훼손된 부모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목격자이자 유가족이기 때문이었죠. 이제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경찰은 금품을 목적으로 집안에 침입한 강도의 소행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외부인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사라진 물건도 없는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막연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정해가며 조사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직 아무런 사건 해결에 단서도 찾지 못해서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메넨데즈 부부의 장례식이 열리게 됩니다. 부부가 땅에 묻히자 두 아이들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할 정도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지켜보던 담당 수사관도 마찬가지였죠. 단둘만 남은 형제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루라도 빨리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많은 주위 사람들이 메넨데즈 형제를 걱정해줬습니다. 다행히 걱정과 다르게 이 형제는 아주 빨리 건강과 마음을 추스른 것처럼 보였는데요. 형제들은 부모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여러 대의 스포츠카와 고가의 시계를 구입했고요. 매일 밤마다 파티를 열거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도저히 며칠 전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은 경찰이라는 직업 이전에 한 사람의 자식이자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마음으로 피해 유가족인 이 메넨데즈 형제를 돌봐주려고 했어요. 그러자니 부모의 장례식 직후 형제가 보인 수상한 행동과 도를 넘어선 과소비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설마 하는 생각에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번 떠오른 생각은 계속 떠올랐고 수사 진행을 방해할 만큼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죠. 결국 수사관은 진행 중이던 수사를 멈추고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향으로 그날의 사건을 수사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비버리 힐즈 총격 사건의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퍼즐처럼 들어맞기 시작했고요. 특정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수사관은 그동안 설마 하는 생각에 스스로 부정해오던 그 인물이 사건을 일으킨 진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정황과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수사 자료가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키자 수사관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섰는데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비버리 힐즈에 메넨데즈 가족이 살던 집이었죠. 1990년 3월 8일 수사관이 찾아와 벨을 누르자 집안에서 아주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형인 조셉 메넨데즈였어요. 조셉은 밝은 표정으로 수사관에게 오늘은 왜 연락도 없이 왔는지, 범인을 찾은 것인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수사관은 짧게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밝게 웃고 있던 조셉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사관은 다시 한번 진범이 누구인지 알아냈지만 정말 범인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메넨데즈 부부를 살해한 용의자로 조셉 메넨데즈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조셉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조셉이 체포된 지 4일 후인 1990년 3월 11일 형의 체포 당시 이스라엘에서 소식을 들은 동생 에릭 메넨데즈는 귀국과 동시에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어요. 그렇게 1989년 8월 20일 미국 비버리 힐즈 저택에서 벌어진 메넨데즈 부부 살인사건의 범인들이 모두 체포되었죠. 예상대로 범인은 피해자 부부의 친아들인 조셉과 에릭 메넨데즈 형제였습니다. 이들이 부모를 살해한 목적은 바로 부모의 유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형제는 이전부터 아마 부모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이 당시 아들들에게 수십 발의 총을 맞고 사망한 피해자들인 아버지 호세 메넨데즈와 어머니 메리 메넨데즈입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인 호세 메넨데즈는 쿠바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미국엔 난민 자격으로 들어온 이민자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머리가 좋았던 호세는 서든 대학에서 회계를 공부했고요. 같은 대학에서 만난 메리를 만나게 되었죠. 졸업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뉴욕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호세는 회계사로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갖게 되었고 부부의 형편은 여유로워집니다. 뉴욕 생활을 시작한 지 5년 만인 1968년과 1970년에 연달아 두 아이들이 태어났고 메넨데즈의 가족은 뉴욕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다시 이사를 했죠. 그 사이 호세는 회계사뿐 아니라 개인 사업을 시작해 성공을 거두며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입지를 굳혀가던 호세는 비버리 힐즈에 위치한 고급 저택을 구입했고요. 두 아이들을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아내와 아이들에게 돈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을 대하는 이런 방법은 언제부터인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로부터 항상 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었던 두 아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화를 내거나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는 등 반항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메넨데즈 부부는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거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 자신들이 나서서 대신 뒷수습을 해오고 있었어요. 부부는 아이들의 훈육보다 생각할 시간을 준 뒤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반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부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반성하지는 않았고요. 부모가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것을 알고 막무가내의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이들은 점점 엉망으로 자라게 됐어요. 부부는 뒤늦게 아이들을 잘못 키웠다며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아이들은 21살, 18살로 성장해버린 뒤였습니다. 부모가 나서서 바로잡아주기에 너무 늦어버린 것이었죠. 그러던 1988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호세 메넨데즈를 찾는다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프린스턴 대학은 호세의 큰 아들인 조셉 메넨데즈가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학교에서 호세를 찾은 이유는 평소 성실하지 못한 학업 태도와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조셉이 이번엔 컨닝을 시도하다 걸려서 1년간 정학과 함께 학업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한다는 학교 측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그동안 아들들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호세는 학교에 이 전화를 받자마자 참아오던 화가 폭발해버립니다. 여기서 교육 방식에 잘못이 있었지만 호세의 입장도 이해해 볼 수는 있죠. 자신은 난민 출신으로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 온갖 고생을 하며 자라왔으니 자식들에게만큼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해주는 등 최선을 다해 키웠지만 아들들이 계속 실망만 시켜왔다는 거죠. 이런 일로 결국 호세가 전화를 받은 후 큰 결정을 내립니다. 앞으로 아들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미 작성해둔 유언장도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으로 수정한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에 아들들이 크게 당황했어요. 그동안 부모님 덕에 원하는 것은 뭐든 가질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모님이 한순간에 돌아서 버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라면 부모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자식들은 그동안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겠지만 이 메넨데즈 형제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막무가내로 살아온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는 대신 부모의 결정에 분노했고 배신감을 느끼게 됐죠. 특히 자존심이 센 첫째 조셉은 앞으로의 지원을 끊겠다는 아버지의 말보다 자신의 컨닝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졌다는 것에 크게 부끄러워서 참을 수 없는 수치심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동안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지내던 조셉은 2살 아래인 동생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부모의 살해 계획이었죠. 아버지 호세 메넨데즈가 자신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장을 고치기 전 부모님을 살해해 유산을 받아내자는 것이 형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동생 에릭은 형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두 형제는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님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서두릅니다. 형제는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미리 총 한 자루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던 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영화 극장 티켓도 미리 구입해뒀죠. 1989년 8월 20일 밤 10시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있던 호세 메넨데즈 옆으로 두 형제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호세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입을 뗐는데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비한 총을 들어 쏴버립니다. 총알은 호세의 턱을 관통했고요. 얼굴 반쪽이 날아가 버린 채 현장에서 즉사했죠. 총소리에 방 안에서 엄마 메리 메넨데즈가 거실을 향해 달려나왔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사냥감이라도 본 것처럼 친엄마를 향해 총을 겨눴어요. 다리를 시작으로 가슴, 팔, 그리고 머리까지 수십 발의 총알이 몸을 관통했죠. 메리 메넨데즈는 엄청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손으로 부모를 살해한 형제는 아무렇지 않게 집을 빠져나와 지역 축제를 즐긴 후 밤 11시 40분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모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연기를 하며 911에 신고 전화를 했던 것이죠. 형제의 연기에 모든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용의자로 의심하지 못했고요. 현장을 봤다면 누구라도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불쌍한 아이들이라는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부부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형제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이 눈물을 닦아내며 어떤 차를 살지 고민하는 등 철저한 이중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대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포르쉐와 벤츠 등 고가의 차량과 롤렉스 시계 여러 개를 한 번에 구입하는 등 엄청난 과소비를 시작했어요. 당시 이들이 사용한 비용이 한 달 평균 70만 달러였다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7억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1989년도를 감안해보면 한 달에 7억 이상을 사용한 셈이 됩니다. 아직 21살, 18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이렇게 큰 돈을 쉽게 사용하며 사니 당연히 이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형제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특히 사건 당일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며 범인을 꼭 잡아 벌을 주라던 형제들을 만난 수사관도 상상을 초월하는 형제의 과소비를 보며 메넨데즈 부부 살인사건과 형제의 과소비는 분명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었죠. 수사관은 서둘러 그동안 금품을 노린 제3자의 범행일 것이라는 수사 방향을 틀어 부부의 아들인 조셉과 에릭을 용의선상에 두고 다시 한번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몇 달 전 큰아들이 총기를 구입했다는 것과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범인의 지문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침입의 흔적, 그리고 메넨데즈 부부의 많은 재산과 아들들의 과소비까지 모든 정황들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체포된 형제는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측과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이며 소아성애자인 아버지와 완벽주의자인 어머니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성추행을 당해왔고 더 이상 참지 못해 결국 부모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메넨데즈 부부를 잘 알고 지낸 가까운 지인과 이웃들은 부부가 아이들에게 엄격한 편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아들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며 키웠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부모의 재산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 이번 사건을 만든 것이며 형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언을 하게 됐죠. 사건이 벌어진 지 7년이 지난 1996년 7월 2일이 됐어야 이 사건의 최종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메넨데즈 형제가 주장하던 어린 시절의 학대에 의한 원한살인이 아니라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저지른 패륜 범죄라고 결론 지었으며 조셉 라일 메넨데즈와 에릭 갈렌 메넨데즈에게 모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게 되었죠. 형제는 재판이 끝난 즉시 항소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 조셉은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동생 에릭은 샌디에고 교정시설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2018년 4월 4일에 형 조셉이 동생이 수감되어 있는 곳으로 옮겨지면서 떨어져 지낸 지 22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2017년 10월 21일 한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범인은 가족의 큰아들인 33살의 김성관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성관은 자신의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14살인 이부동생 3사람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내 뉴질랜드로 도망쳐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고 한국으로 강제 소환되면서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 사건에는 김성관의 아내까지 함께 사건을 공모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었죠. 문제는 김성관이 뉴질랜드로 출국하기 전 부모를 살해하고 빼앗은 돈으로 아내와 두 딸에게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고
집안 가구까지 바꾸며 호화 생활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페륜 범죄자로 잘 알려져 있는 박한상도 메넨데즈 형제와 비슷한 케이스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방송 중 박한상 부모 살인 사건 영상이 있으니 이번 편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한상과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그리고 이번 메넨데즈 형제까지 이들이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를 살해한 이유는 단 하나였죠. 부모의 유산, 돈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돈은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 돈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얻게 되었을 때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범행으로 얻어진 돈은 아무런 가치 없이 금방 소비될 것이고 곧바로 다음 범행을 다시 계획하게 되겠죠. 결국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가치마저 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테리 범죄 사건은 매주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1989년 8월 20일 미국 부유층인 비버리 힐즈에서 일어난 메넨데즈 형제의 존속 살인사건이었습니다.